안녕하세요, 채널 머아지입니다. 오늘 월드 프리미어 트레일러 영상이라고 떴어요. 전부터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디자인은 대략 인터넷 이미지 중에서는 이게 제일 근접한 것 같아요. 예전 포니의 감성을 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서 언뜻 보면 약간 폭스바겐 느낌 비슷하기도 하면서 실루엣은 포니의 그것을 가지고 온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i30 뒤로 늘려놓은 느낌도 살짝 들긴 하는데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든다. 뒤태가 상당히 좀 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마 실물 나오면 더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행 거리 스펙 이런 내용들은 대략 어느 정도 나와 있기는 하죠. 보니까 주행 거리 500km 정도 가능하고, 아마 가격은 아마 5,000에서 5,300 정도 예측된다고 나와 있고, 사실 이 정도일 수 있겠죠. 올해부터 이제 보조금이 6천만 원이 넘어가면 6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 지급한다고 하고, 6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50% 지급하고, 9천만 원 이상이면 보조금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아마 5,000에서 5,300이면은 5,300에 이제 더하기 옵션 해서 아마 6천만 원 이하로 구성이 될 것 같고, 실구매 가격은 4천만 원대나 그 이하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보조금도 점점 줄어들긴 할 겁니다. 제가 2014년에 BMW i3 이제 시승해보면서 찍었던 영상인데, 이때는 찍었던 카메라도 LG 옵티머스 G였나요? 네, 그걸로 찍었어요. 벌써 그게 7년 전이네요. 7년 전 제가 올려놓긴 했었는데, 이때는 그렇게 전기차가 지금만큼 핫하진 않았죠. 그래도 저는 전기차 구매가 아직도 살짝 망설여지는 이유가, 요즘에도 니로 발화 영상들이 뜨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책임관계가 꽤 모호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전기차를 샀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물론 이제 내연기관차도 골치 아프지만 아마 전기차는 못지않게 많이 골치가 아플 것 같다. 화재 사고에 있어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아직 제도나 법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출시되면 줄 서서 1년 대기해서 사시겠지만 저는 선뜻 구매보다는 조금 망설여질 것 같다.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리튬 배터리 불타는 장면인데, 이 러시아 형들이 엄청 골 때립니다. 한번 보세요. 네, 작은 배터리가 이렇게 산소와 만나게 되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저렇게 엄청난 속도로 폭발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셀이라고 해도 한번 불이 붙었다 하면 멈출 수가 없죠. 중고등학교 때 리튬이나 주기율표에서 앞에 있는 녀석들 물에다 던지고 해서 실험했던 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엽기적인 실험인데 마땅히 보호구를 착용하지도 않았고, 고등학교 때 그 실험을 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충전한 정도에 따라 다른데, 완충했을 경우에는 저렇게 강력한 스파크를 내뿜으면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하고요. 좀 안타깝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테슬라 SUV 그 변호사님도 차 안에서 봉변을 당하셨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푸실 분들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 아이폰 6s 배터리를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DIY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사서 제가 하다가 한번 태워먹은 적이 있거든요. 배터리가 찢어지면서 공기와 만나니까 바로 연기가 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연기가 나면서 바로 휴대폰이 불탔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죠. 이게 리튬 배터리는 진짜 무시무시한 거다. 내가 잊고 살았구나. 아마 주변에 이제 배터리가 불탔다라는 사람들은 봤지만, 이제 내가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니로 화재 사고도 그렇고 테슬라 사고도 그렇고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화재 진압이 안 됩니다. 그 셀이 불타기 시작하면 계속 불타기 시작하는데, 그게 화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해요. 불하고 만나면 저렇게 반응을 하죠. 우리 고등학교 때 했던 그 실험인 것 같아요. 네, 이 러시아 형들 완전 터프합니다. 완전 웃겨요. 온도가 550도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폭발까지는 하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너무 위험한 반응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 이거는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배터리에 이제 펑션, 구멍을 내는 거죠. 엄청납니다. 네, 이렇게 형들 도망가죠. 완전 몸으로 때우는 과학 실험이에요. 네, 이 아저씨들 완전 웃깁니다. 위에 제목이 테슬라 자동차는 운전하기 안전할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테슬라 차량들이 이제 불타는 장면인데, 이후에 어찌됐건 배터리 쪽에 불이 나면 정말 끄기가 힘들어요.
리튬 배터리 차들은 어마어마한 반응성이죠. 지금 이 또 SUV 차량인데 배터리가 있는 아래쪽에 지금 불길이 솟고 있죠. 근데 이 불길이 보시다시피 엄청납니다.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고온으로 치솟기 때문에 엄청나요, 이게. 근데 물론 내연차도 불타긴 하는데 충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난다거나 주행 중에 하부에 손상을 받아서 불이 난다거나 하는 건 정말 좀 무서울 것 같아요. 한 해에 불타는 이제 휘발유 디젤차가 몇 대인데 저런 걸 겁내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내연차는 탈출할 시간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주행 중에 혹은 사고 후에 불이 나서 저렇게 급작하게 엄청나게 빨리 불길이 커지는 건 저는 가족차로 쓰기에는 많이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듭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저렇게 구겨도 잘라도 괜찮은 배터리가 우리나라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두 고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라도 구겨도 접어도 불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실제 양산 차에까지 쓰이려면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겠죠. 뭐 그 내용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아이오닉5를 특히나 더더욱 관심있게 보게 된 이유는 이번에 XC90 PHEV T8 R 디자인 이 차량을 타보면서 더욱더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승차감이 BMW i3 때도 승차감은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이오닉5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XC90 이 차량을 타봤을 때 승차감이 정말 완전 신세계였어요. 이전에 타보던 차들과는 완전 차이가 납니다. 너무너무 승차감이 좋아서 아마 예전에 내연기관들이 방음제를 많이 쓰고 뭐 미션, 엔진 미미, 흡음제 여러가지 썼던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다고 한다면 전기차는 확연히 그보다는 더 훨씬 단순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전 내연기관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승차감 그 이상의 승차감을 안겨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전기로 갈 때 말이죠.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테슬라는 그렇게 방음이 잘 된 차라고 듣진 않았어요. 저는 아이오닉5도 관심이 가지만 양산 브랜드들이 이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아이오닉5를 계기로 해서 생산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더 관심이 간다. GM의 경우에도 내연차를 다 버리고 있죠. 호주에서도 철수했고요. 남미에서도 매출 부진을 이유로 철수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GM은 SUV, 픽업, 그리고 전기차 정도에만 개발과 생산을 집중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단 그게 GM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포드라든지 현대, 기아 모두 다 마찬가지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UV와 전기차로 그렇게 분리되는 시장을 갖고 갈 걸로 보여요. 저는 아직 전기차는 제 차로 타기에는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진 않겠지만 아마 출시되고 시승기 이런 게 나온다면은 정말 엄청 인기를 얻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전기차는 제가 쓰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단지 지하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약 한 20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안 그래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한데 아내가 거기 지나가면서 전기 충전하는 곳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반 차들이 다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따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안전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충전 시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언제나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 전기차는 저로서는 구매가 소원할 것 같다. 사실 구매까지 한 4천 이하 정도면은 아주 나쁜 가격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반떼 정도 차를 구매했다고 하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아반떼만큼의 주유비가 나갈 확률이 매우 많아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애국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5년,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비하면 전기차는 유류비가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다른 양산 브랜드들에서 100% 전기차 플랫폼으로 한 모델들 출시가 좀 더디긴 하지만 아마 이번 아이오닉5 출시로 그 전 세계적으로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개발과 양산이 훨씬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BMW 혹은 벤츠, 제네시스, 링컨 그런 차들보다 더 조용한 훨씬 더 정숙한 그런 차들이 생산되게 될 거예요. 제가 정숙한 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관심이 갑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문방구 아저씨가 포니2 키 주면서 2열에서 놀 수 있게 해줬거든요. 아마 그 아저씨 살아계신다면 좋게 65세 이상 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제 나이 이상 분들은 포니에 대한 추억이 정말 꽤 강렬할 겁니다. 나오면 꼭 한번 타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